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는 오토차이나 베이징 모터쇼 출장에 가서 바로 그 직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에서 한 G바겐 신차 출시 세계 최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포인트, 인상 깊었던 얘기 잠깐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라는 데예요. 798 아트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중국과 소련 옛날 냉전 시대의 무기 공장이었다고 해요. 이게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공장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공장을 지금은 개조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가보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성수동, 서울의 성수동 같은 분위기를 물씬 나게 하는 그런 카페들, 케이크 가게들, 전시회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여기에 G클래스의 런칭 행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중국 기자 수백 명하고 한국 기자 열대 명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 가서 찍어드리려고 좀 빨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치사하게 그 중국 기자들 먼저 들여보내고 외국인 기자들을 나중에 들여보내더라고요. 어쨌건 입장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이 있는데 중앙에 바위산 같은 데가 보이시죠? 저기서 차가 이제 내려옵니다. 일단 G클래스 전동화 모델 출시에 앞서서 일반 내연기관 모델의 새로운 디자인들을 공개를 했고요. 중국에서 잘 나간다, 잘 달린다, 헤리티지가 있다, 1979년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왔죠. 멋있는 영상과 함께 신차들이 나왔고요. 그 신차들을 잠깐 보시죠. 위에서 G바겐 전기차가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놀라운 거는 이제 나와요. 이제 뒤에 막 폭포가 쏟아지고 있고 G바겐 전기차가 내려오다가 저 이거 카메라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다시 뒤로 올라가죠? 뒤에 폭포들도 거꾸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실 저런 경사도에서 차가 다시 올라가는 거 섰다가 올라간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가볍고 부드럽게 해버리더라고요. 이 G바겐 전기차는 4개의 모터가 각각 4바퀴에 들어가면서 이론상으로는 100% 등판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그립만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36도, 40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저 위에는 슬로프 바닥을 좀 제가 나중에 가서 살펴봤어요. 조용히 이렇게 딱 봤더니 철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볼록볼록하게 만들어놔서 바퀴가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내려왔다 올라가는 움직임이 됐던 거예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그립이 안 돼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립만 되면 차는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요.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G턴을 시작합니다. 보시죠.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기술도 아니고 중국의 양왕 같은 브랜드에서도 보여줬던 기술인데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다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아버리니까 이게 어색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 다음 턴은 카메라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뒷바퀴 하나를 잠그고서 턴을 하는 거예요. 뒷바퀴를 하나 잡고 돌리면은 회전 반경을 훨씬 줄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4바퀴가 다 따로따로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일 안쪽 축이 되는 바퀴가 잠겨 있어요. 잠긴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면은 타이어 자국이 좀 생겼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봤느냐? 이거는 포드 브롱코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잖아요. 바퀴 하나를 잠근 다음에 쑥 돌아서 들어간다. 오프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인데 이게 G바겐 전기차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프로드를 위한 기술이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는 좀 오프로더를 위한 전기차로 포커스를 둬서 해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중국 양왕의 U8 같은 차는 럭셔리한 거 좋은 거 다 막 이렇게 막 때려박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벤츠의 G는 좀 더 오프로드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핵심적으로 넣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이 G턴을 할 수 있고 720도까지요. G 스티어링 휠, 로우 레인지, 그다음에 G턴 이런 것들이 저 중앙에 송풍구 가운데에 이렇게 버튼들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되면서 독특하게도 보통의 전기차들은 배터리를 한 바닥 쫙 깔잖아요. 1층으로. 근데 이 차는 배터리를 2층으로 깔았다고 해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2층까지 배터리를 깔 수 있는 여유도 이렇게 높은 차체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배터리는 꽤 큰 110kWh대인가 이런 걸 적용을 했는데 공인으로 한 570km 간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기준이라 우리나라에 오면 한 300km대, 400km 정도 주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주행거리보다는 퍼포먼스나 오프로드 성능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이 브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전 무대를 쭉 둘러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 벤츠 G-클래스의 소리라고 해요. 전기차의 소리를 어떻게 내줘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 call it G-Rock.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국 기자들을 이런 곳에 초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G바겐 전기차가 나오면은 꽤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죠. 근데 또 이 G바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은 또 앞모습이 그렇게 또 클래식하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차 디자인을 따른 거랑 같이 살펴보시면 앞모습이 내연기관 차가 좀 더 이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거든요. 앞에를 까맣게 이렇게 막고 뭐 BMW처럼 따라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불 들어오게 그릴에 해놓는 거 벤츠의 헤리티지를 해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내연기관 모델이 더 이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운전석에 들어오면은 역시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 뭐 콕핏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버튼이 그 밑에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G턴을 포함한 그 전기차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다지 뭐 이렇게 뭐 파격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냥 클래식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큰 스크린을 넣어준 거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모습으로 보이고요. 겉모습은 아주 조금씩 바꾼 거죠. 클래식한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바꾼 거를 볼 수 있고요. 하체는 전기차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좀 더 숨겨 놓을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밖에 드러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 휠 옆에 뭔가 전선 저렇게 붙어 있고 거기에 모터와 서스펜션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불안하지 않나? 오프로드 가다가 뭐에 탁 걸려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한번 해봤어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스크린을 넣어놔서 뒷좌석 탑승자를 고려하기도 했고요. 이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뒷좌석 의자는 바닥을 들어서 올리고 등판을 엎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의 EQ 전기차 모델 세계 최초 출시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베이징 오토쇼 간 김에 그 전날 있던 행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전기차에다가 벤츠까지 붙었으니까 그나마 중국에서 좀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냥 전기차만 붙여서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전기차의 까다로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의 런칭 쇼를 봤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토차이나에서 보고 온 다른 얘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